4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시가총액 82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종목인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규모가 큰 회사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일기 소시민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주간 미국 경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날보다 0.62% 오르고 S&P 500도 0.57%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또한 0.24% 상승하며 오늘 시장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주가 상승을 이끈 섹터로는 유틸리티 부분 1.5% 상승하였고 부동산 관련 리츠 주식 1.3%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및 금융은 마이너스 0.13%, 마이너스 0.1%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요 소식은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수익 발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수당 연장권 발표가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이번 달 말 끝나는 현 600불 추가 수당을 줄이고 100불만 추가로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외 다른 소식은 파이자와 바이오엔텍이 FDA에 대한 백신 공급 계약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외 부동산 주식 관련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마감 후 테슬라가 공개한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매출액 60억 3,500만 달러로 시장의 예상치 53억 7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달러의 이익을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4분기 연속 이익을 내면서 뉴욕 증시 간판 지수 S&P 500 지수에 편입될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가 S&P 500에 곧바로 편입되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테슬라가 이번 분기 흑자를 냈다 해도 S&P 500 지수에 편입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S&P 다우존스 인디시즈의 지수위원회는 4분기 연속 흑자, 그리고 시가총액 82억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객관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종목인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규모가 큰 회사인지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이상 올해 9월에 편입된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S&P 500 지수의 편입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재 테슬라가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에 비해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이 2.7배에 달하고 지수를 따라 투자하는 펀드 규모도 3조 9천억 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식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S&P 500 지수에 편입돼 0.8%의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 가운데 300억 달러가 테슬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S&P 500 지수로 편입될 경우 추가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세가 S&P 500 지수 편입 가능성이라는 호재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편입이 되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또 오늘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 인근에 새로운 기업 팩토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이곳에서 사이버 트럭, 세미, 모델 3, 모델 Y를 생산해 북미 지역 절반의 공급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1.53% 상승하고 마감한 테슬라의 주가 마감 이후 호재 소식으로 인하여 앞으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2분기 실적 보고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IT 기업의 실적 보고를 주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발표한 첫 번째 IT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올해 2분기 매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도 13%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2분기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380억 달러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5개월은 IT 업계의 집중도가 기업의 회복력의 열쇠임이 분명해진 시기였다라고 말하고, 자체 디지털 역량을 구축한 조직은
더 빨리 회복하고 위기 이후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비대면 전환 추세가 확산되자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의 매출 증가로 볼 수 있듯이 IT 업계의 중요성이 더 분명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1.44%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실업수당 연장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 공화당이 실업자들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을 현행 $600에서 $100로 줄여 연말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주정부의 기본 실업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어 온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600 추가 지급은 이번 달로 만료되는데요. 추가 실업수당 지급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민주당과 직업 복귀가 늦어지는 등 부작용들을 들어 반대하는 공화당이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 공화당이 제시한 추가 실업수당 $100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제시하는 $600을 추가로 지원하기보다는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현명한 방안에 무게를 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하여 오늘 산업지수인 다우존스의 주가가 0.62%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 제약회사 파이자와 미국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에 2조 원대를 투자해 1억 회분의 용량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에 19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 5억 회분의 추가 치료 용량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1인당 2회 투여 가능성을 보고 1인당 39불의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만약 이 백신이 3단계 대규모 실험에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신속 승인을 받으면 미국 측에 계약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이자는 남은 임상실험이 성공적인 결과를 보이고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연말까지 최대 1억 회분을 생산하고 내년 말까지는 13억 회분을 추가로 생산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파이자의 주가는 오늘 5.1% 상승했고 모더나는 2.92% 상승했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된 리츠의 주가가 급하락하면서 저평가된 리츠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리츠 대표 주식인 웨이타워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52불 33으로 5.74% 상승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최근 애널리스트들이 가격 목표를 56불로 지정하고 바이 등급으로 상향시켰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평가된 리츠 관련 주식이 백신 개발과 경기 회복에 따라 주식도 계속해서 오를 전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리츠 관련 주식을 매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시민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